안녕하세요. 추억 챌린지입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오늘도 정성껏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사인 좀 해줘.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다. 김현정은 막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식탁을 닦고 있었다. 남편 김도연이 서재에서 나오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뭔데? 종이를 받아든 순간 현정의 손이 멈췄다. 상단에 굵은 글씨로 이혼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장난해? 아니.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다. 현정은 황당한 표정으로 글을 올려다봤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게 뭐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당신 제정신이야? 무슨 일 있어?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이유라도 말을 해줘야지. 결혼한 지 25년인데 갑자기 이혼이 뭐야? 현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침묵했다. 현정아. 뭐? 서류에 사인만 해줘. 재산 분할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한테 손해 안 가게. 손해가 문제가 아니잖아. 현정이 소리쳤다. 도연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며칠 생각해봐. 나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낼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현정은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봤다. 종이가 떨리고 있었다. 아니,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현정은 남편의 옷장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어제까지 걸려있던 와이셔츠들, 넥타이들, 양복들이 모두 사라졌다. 화장실로 가보니 칫솔도 없었다. 세면대 위에는 현정의 분홍색 칫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진짜 나간 거야. 믿기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부부였다. 아침엔 함께 밥을 먹었고 저녁엔 TV를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특별히 싸운 적도 없었다. 현정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냈다. 당신 진심이야? 장난이면 그만해.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현정은 남편 회사로 전화했다. 죄송합니다만 김도연 대리님은 현재 장기 휴직 중이십니다. 네, 휴직이요? 네, 한 달 전에 신청하셨어요. 전화를 끄는 현정은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한 달 전부터 계획한 일이었다는 뜻이다. 그동안 아무 내색 없이 평범하게 지내던 남편이 사실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이러는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현정은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기사였다. 김현정님 맞으시죠? 등기 우편입니다. 두꺼운 봉투를 받아든 현정은 발신인을 확인했다. 대한은행 본점. 봉투를 뜯자 통장 한 권이 나왔다. 예금 주는 김현정. 현정은 통장을 펼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5억 원. 5억.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 해당 계좌는 3개월 전에 개설되어 한 달 전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누가 입금한 건데요? 계좌 개설자이신 김도연님께서 입금하셨습니다. 전화를 끄는 현정은 통장을 꽉 쥐었다.
3개월 전에 계좌를 만들고 1달 전에 돈을 넣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현정은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다이어리가 보였다. 표지에는 남편의 이니셜 D, H가 새겨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다. 2024년 1월 15일. 오늘 검사 결과를 받았다. 췌장암 사기. 의사 선생님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다. 현정의 눈이 커졌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현정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말할 수가 없다. 치료비며 장례비며 다 내 빚이 될 텐데. 현정이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 손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회사 퇴직금이랑 보험금 정리했다. 5억. 현정이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뒀다. 이혼하면 내 빚이 현정이한테 안 간다고 변호사가 말했다. 미안해, 현정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도연아. 현정은 다이어리를 품에 안고 주저앉았다. 다음 날 아침 현정은 남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다. 자녀 안심 서비스로 연결된 계정이 아직 살아있었다. 서울의료원 호스피스 병동.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현정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병원에 도착해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다. 김도연 환자분 계신가요? 4층 403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갔다. 복도를 걸으며 문패를 하나씩 확인했다. 401호, 402호, 그리고 403호. 문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현정은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침대에 남편이 누워 있었다. 수척한 얼굴, 창백한 피부, 산소 호흡기가 코에 걸려 있었다. 도연아?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이 눈을 떴다. 현정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왔어? 당신 아팠어?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대답 대신 침묵이었다. 다이어리 봤어. 통장도 받았어. 그럼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이렇게 있어? 현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힘없이 웃었다.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나 당신 아내잖아.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잖아. 그래서야. 함께 있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빚이 다 너한테 가. 그게 중요해? 돈이 중요해? 중요하지.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하잖아. 빚쟁이로 살게 할 순 없어.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혼하면 내 빚은 내 거야. 내 통장에 있는 5억은 온전히 내 거고. 그게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현정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살 수 있어. 너는 강한 사람이야. 그날부터 현정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이혼 서류는 찢어버렸다. 남편이 뭐라 해도 소용없었다. 법적으로 이혼 안 했으니까 나 아직 당신 아내야.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도연은 힘없이 웃었다. 그리고 더 이상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1달이 지났다. 도연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고 밥도 거의 못 먹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현정의 손을 잡았다. 현정아. 응. 고마워. 무슨 소리야. 25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나도. 미안해. 제대로 보내주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도연아. 그날 밤 김도연은 조용히 숨을 거뒀다. 현정의 손을 잡은 채로. 장례식이 끝난 후 간호사 이세영이 현정에게 다가왔다.
유족분이시죠? 네. 환자분이 마지막에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하얀 봉투를 건넸다. 현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집에 돌아와 편지를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현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25년 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너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 웃는 모습이 예뻐서 한눈에 반했어. 결혼하고 나서도 매일매일이 행복했어. 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었고,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어. 아파서 미안해. 제대로 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 전부였으니까. 5억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퇴직금, 보험금, 적금 다 해지해서 모았어.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 작은 가게 차려도 좋고 여행 다녀도 좋아. 울지 마. 나는 이제 아프지 않아. 그리고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해, 현정아. 영원히. 현정이를 사랑하는 도연이가. 현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3개월이 지났다. 현정은 남편이 남긴 돈으로 작은 떡집을 열었다. 간판에는 도연 떡방이라고 적었다. 개업 첫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인절미 10개 주세요. 송편도 있나요? 여기 떡 진짜 맛있네요. 현정은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다. 현정은 간판을 올려다봤다. 도연아, 봤어? 오늘 장사 잘 됐어. 바람이 불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주말 현정은 어머니와 함께 남편의 산소를 찾았다. 어머니 김순자는 흰 국화꽃을 묘비 앞에 놓았다. 사위,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렴. 현정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다. 도연아, 나 떡집 잘하고 있어.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 당신이 좋아하던 쑥떡도 만들었어. 어머니가 현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도연이가 남겨준 게 있어서. 그래. 우리 딸 강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가게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다. 현정은 이제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장사도 제법 잘 됐다. 보름달이 뜬 어느 저녁 현정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독 밝았다. 도연아, 보이니? 오늘 보름달이야.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물론 답장은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보내고 싶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살았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현정은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사랑은 때로 떠남으로 완성된다. 도연이가 그걸 가르쳐 줬다. 2년 후 현정의 떡집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다. TV 프로그램에도 나왔고 손님들이 줄을 섰다. 어느 봄날 간호사 이세영이 가게를 찾아왔다. 혹시 김현정 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 기억하세요? 서울의료원 간호사였어요. 아, 그때 두 사람은 가게 안에 앉았다. 이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그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뭔데요? 환자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내분한테 미안하다고,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아내를 지킬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현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이것도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드릴 타이밍을 못 찾았어요. 이세영은 작은 상자를 꺼냈다. 현정이 상자를 열자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건 결혼 반지예요. 환자분이 치료받으면서
살이 빠져서 반지가 자꾸 빠졌대요. 그래서 빼놨다가 마지막에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현정은 반지를 꺼내 왼손 약지에 껴봤다. 여전히 잘 맞았다. 감사합니다. 이세영이 떠난 후 현정은 반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도연아, 이거 받았어. 고마워. 그날 저녁 현정은 남편 산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도연아, 나 이제 괜찮아. 당신이 남겨준 사랑으로 잘 살고 있어. 더 이상 슬프지 않아. 대신 고마워.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흩날렸다. 당신이 지켜준 이 삶, 소중하게 살게. 약속할게. 현정은 반지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이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도연아, 거기 있지?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그날 밤 현정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도연이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내 곁에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끝.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음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것이다.